아들이 또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의사는 식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늘 먹어온 대로 먹었을 뿐인데 그게 문제라니요?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갔고 햄버거와 피자조차 한두 입 먹고는 젓가락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음식 한 입이 모든 걸 바꿔놨죠. 옆집에 이사온 한국인이 가져다준 불고기. 그걸 먹은 날 아들은 처음으로 배가 아프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식이 어떻게 미국 가정의 식탁과 학교 급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줄리아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이제는 15살 아들 제이든과 단둘이 살고 있죠. 평범한 미국 중산층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저에게 아들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아침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제이든 일어나. 학교 늦겠어. 제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죠.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제이든의 방문을 열면 항상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찾아볼 수 있어요. 창백한 얼굴로 엄마, 오늘도 배가 아파요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또 배가 아프니? 약 먹었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제이든은 고개를 저었죠. 먹었어요. 근데 안 나아요. 이런 모습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힘없이 지내고 집에 와서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활기찬 10대 소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죠. 뭐 먹고 싶니? 오늘은 특별히 네가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 아들의 기운을 북돋워주고 싶어 물었습니다. 제이든의 대답은 항상 비슷합니다. 피자요. 아니면 햄버거. 식탁에 앉은 제이든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햄버거 패티가 접시 위에 놓여 있고 옆에는 감자튀김이 가득합니다. 베이컨도 듬뿍 올려줬죠. 미국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사입니다. 하지만 제이든은 몇 입 먹다가 배가 아파요라며 밀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건강해지겠니? 이제 병원에 가봐야겠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이든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제이든 군의 장이 좋지 않네요. 이대로 가면 만성 소화불량을 넘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식습관을 바꿔야 해요. 지방이 많고 가공된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먹고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음식이 문제라니요? 제이든은 원래 소화가 약한 체질일 뿐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미국인의 장 건강 문제는 심각합니다. 현대 식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음식이 문제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햄버거, 피자, 스테이크가 우리 식탁의 주요 메뉴였고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이든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큰 병 걸린 거예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이든은 날이 갈수록 더 무기력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밤에 잠을 설치고 아침에는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학교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햄버거 패티, 냉동 피자, 핫도그가 가득했죠.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게 우리 미국식 식습관이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이든은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기력하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배가 너무 아파서 먹기 싫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미국 음식 말고 다른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의문을 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음식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우리 음식 문화에 자부심도 있었죠. 하지만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누워있는 제이든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 저는 혼란스러움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 확실했죠. 제이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식습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며칠 후 이웃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삿짐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죠. 아시아계인 것 같았어요. 우리 동네에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단정한 차림의 아시아 여성이 서 있었어요. 밝은 미소와 함께 손에는 음식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유진이에요. 유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예요. 반갑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유진은 음식통을 건네며 한국 음식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잡채와 김치전 그리고 불고기라는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불고기는 달콤한 고기 요리고 잡채는 당면과 채소를 볶은 것이라 아이들도 좋아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제이든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음식통을 바라보고 있었죠. 유진은 제이든을 보더니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혹시 음식 문제는 아닌가요? 그 말에 순간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방금 만난 사람이 내 아들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다니요. 우리 아들 문제에 참견하지 마세요. 목소리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유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이 전에 학교 급식 영양사였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보니 제이든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음식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제이든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지만 저는 낯선 사람이 가져온 낯선 음식을 먹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 샤론이 집에 들렀습니다. 샤론은 제 오랜 친구로 두 아이의 엄마이자 마을 학부모회 회장이었죠. 샤론에게 제이든의 상태와 의사의 조언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웃 유진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샤론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음식통을 바라봤습니다. 조심해. 동양 음식은 MSG 덩어리일 수도 있어.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라 아이들 건강에 안 좋다더라. 샤론은 단호하게 미국 음식이 최고라고 외국 음식에 의존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이든은 계속 음식통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뭔가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샤론이 돌아간 후 제이든은 음식을 맛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무언가를 먹고 싶어하는 제이든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음식통을 열자 낯선 향기가 퍼졌어요. 갈색 고기 요리와 얇은 면과 채소가 섞인 음식, 그리고 동그란 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든은 조심스럽게 불고기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눈을 크게 뜨며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이든은 유진이 가져온 음식을 거의 다 먹었어요. 더 놀라운 건 평소와 달리 배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침대에 누운 제이든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배가 편하네요, 엄마. 제이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음식인데도 제이든의 상태가 나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냥 우연일 거야. 이불을 당겨 제이든을 덮어주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유진과 그녀가 가져온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음식이 문제였던 걸까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제이든을 보고 놀랐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제이든은 고개를 끄덕였죠. 어젯밤에 잠이 잘 왔어요. 식탁에 앉아 평소처럼 시리얼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제이든은 냉장고를 열어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뭐 찾니?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어제 그 음식 남은 거 있나요? 제이든이 물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하룻밤 사이에 제이든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다니 의외였죠. 아침부터 그런 음식을 먹는 건 아닐 것 같아. 시계를 가리키며 서둘러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 제이든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니 주방이 조용했어요. 문득 어제 유진이 가져다 준 음식통이 생각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비어 있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주방을 둘러보다가 싱크대에 놓인 깨끗이 씻겨진 음식통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내용물을 다 먹고 씻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제이든이?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오후에 제이든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 음식에 대해 물어봤어요. 혹시 네가 한국 음식을 다 먹었니? 제이든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죠. 아침에 배가 고파서요. 정말 맛있었어요. 놀라웠습니다.
평소에 피자와 햄버거 외에는 입에 대지도 않던 제이든이 낯선 음식을 먹었다니요. 근데 엄마, 이상해요. 제이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궁금했어요. 이 음식은 먹어도 배가 아프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이든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국 음식만 먹을 때는 항상 배가 아팠는데 한국 음식을 먹고 나서는 괜찮다는 거였죠. 그럴 리가 없어. 미국 음식이 문제였다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문득 유진에게 음식통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이든을 데리고 옆집을 방문했습니다. 유진은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음식은 어땠나요? 맛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의상 인사했습니다. 제이든은 갑자기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저도 유진도 놀란 표정이었죠. 하지만 유진은 곧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마침 저녁을 준비하던 참이었어요. 함께 드시겠어요? 망설였지만 제이든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의 부엌은 낯선 향신료와 식재료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능숙하게 여러 반찬을 만들었죠. 불고기, 된장찌개, 잡채, 김치 등 다양한 음식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호기심 가득한 제이든이 물었어요. 유진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콩으로 만든 발효 음식이고 김치는 채소를 발효시킨 것이라고요. 발효요? 생소한 단어에 물었습니다. 네, 한국 음식에는 발효식품이 많아요. 장내 건강에 좋죠. 유진이 설명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제이든은 처음 보는 음식들을 조금씩 맛보더니 놀랍게도 된장찌개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이든이 말했어요. 엄마, 배가 전혀 안 아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정말 음식이 문제였던 걸까요?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괜찮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이든의 건강 문제가 정말 미국식 식습관 때문이었다면? 의사의 말이 맞았다면? 그동안 제가 고집해온 것들이 오히려 제이든을 아프게 했다면?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일은 유진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더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친구 샤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든의 변화에 대해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샤론, 있잖아. 제이든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 전화를 건 이유를 말했습니다. 샤론은 항상 그랬듯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어요. 무슨 일이야? 제이든 상태가 더 나빠진 거야? 사실은 반대야. 좋아졌어. 어젯밤 일을 설명했습니다. 유진의 한국 음식을 먹고 제이든이 달라진 것, 배가 아프지 않다고 한 것까지요. 전화기 너머로 샤론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줄리아, 너 그 한국 여자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야? 세뇌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화가 났지만 억눌렀습니다. 그 음식들 MSG 덩어리일 수도 있어. 동양 음식은 다 그렇잖아. 샤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MSG라고?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럼 당장의 맛으로 아이를 현혹하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더 안 좋을 수 있어. 샤론은 단호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샤론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룻밤 만에 모든 게 해결될 리 없잖아요. 미국 음식이 최고야, 줄리아.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먹고 잘 살아왔어. 외국 음식에 의존할 필요 없어. 샤론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지. 네 말이 맞을 거야. 동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 저녁 다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준비했습니다. 제이든은 식탁에 앉아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한식 안 먹어요? 제이든이 물었습니다. 어제 것은 특별한 경우였어. 우리는 미국인이니까 미국 음식을 먹는 게 맞아. 최대한 평범하게 말했어요. 제이든은 말없이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몇 입 먹더니 이내 찡그렸어요. 엄마, 또 배가 아파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이든의 표정이 다시 창백해졌거든요. 하지만 샤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약 먹을래? 일상적으로 물었어요. 제이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어제는 약 없이도 괜찮았는데.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이든은 평소보다 더 힘들어했어요.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보냈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유진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정원에서 뭔가를 가꾸고 있었어요. 정말 MSG 때문일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제이든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달리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엄마, 오늘 급식이 달랐어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달랐는데? 호기심이 생겼어요. 불고기가 나왔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제이든의 눈이 빛났습니다. 놀라웠어요. 학교 급식에 한국 음식이라니. 제이든은 계속해서 급식에 대해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급식을 남김없이 다 먹었다고 했어요. 저녁 시간 제이든은 햄버거 대신 불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절하려다 제이든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내일 유진 씨에게 레시피를 물어볼게. 마지못해 약속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샤론의 말과 제이든의 변화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미국 음식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이든이 확실히 더 활기차졌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내일은 유진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요. MSG 이야기도 확인하고 불고기 레시피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이든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비록 그것이 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일지라도요. 다음 날 제이든은 놀랍게도 혼자서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의아했어요. 오늘은 일찍 준비했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이든은 신이 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도 급식이 기대돼요. 학교에 제이든을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이가 학교 급식을 기대한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오후가 되어 제이든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고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급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다 먹었어요. 제이든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의아했어요. 갑자기 급식이 맛있어졌다고? 어떤 음식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왔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제이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이든의 설명에 따르면 학교에 한국 프로그램 한국인의 식판팀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연복이라는 유명 셰프와 한국 연예인들이 직접 급식을 만들어줬다고 하더군요. 셰프가 직접 불고기, 잡채, 김치볶음밥, 갈비찜을 만들어줬어요. 애들 모두 이게 진짜 급식이라고? 하면서 놀랐어요. 제이든은 계속해서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특별급식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한국 음식 관련 프로그램일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 급식을 거의 먹지 않던 제이든이 오늘은 싹싹 긁어먹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다 먹었어? 확인차 물었습니다. 제이든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접시까지 깨끗하게요? 배도 안 아팠어요. 저녁 시간 제이든은 계속해서 급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들려줬어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식 데이가 생긴대요. 급식 영양사가 바뀌었거든요. 제이든이 말했습니다. 급식 영양사가 바뀌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이든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새로운 영양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한국 분이신데 학교 급식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대요. 그때 문득 유진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전에 학교 급식 영양사였다고 했던 것 같았어요. 혹시 그녀가 우리 지역 학교의 새 영양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니 학교에서 공지가 와 있었어요. 학부모 한식 요리 수업이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의 새로운 급식 프로그램에 맞춰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취지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제이든이 공지를 보고 흥분했습니다. 엄마, 꼭 가야 해요. 제발요. 제이든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망설이긴 했지만 제이든을 위해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요리 수업 당일 학교 조리실에 가보니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급식을 다 먹고 온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도요. 평소엔 입맛이 까다로워서 걱정했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학부모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오늘 수업을 진행할 유진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옆집 유진이었어요.
그녀가 학교의 새 영양사라니 세상이 좁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저를 보고 반갑게 웃었어요. 줄리아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유진은 한식의 기본 원리와 건강에 좋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식은 발효식품과 다양한 채소, 적절한 단백질의 조화가 특징입니다. 장 건강에 특히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사가 제이든에게 했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채소와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처럼요. 한식이 단순한 낯선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이든의 변화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 수업은 생각보다 흥미로웠습니다. 유진은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같은 기본적인 한식 조리법을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낯선 재료들이 당황스러웠지만 유진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에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이 풍부하죠.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발효식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음식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수업 중간에 다른 학부모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급식을 남김없이 먹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식은 발효 음식과 채소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어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가 균형적으로 들어있죠.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까다로운 입맛의 아이들이 한식은 잘 먹는다는 이야기, 소화 문제가 있던 아이들이 나아졌다는 이야기 등이요. 제이든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실습 시간이 되자 긴장됐어요. 요리를 잘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유진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불고기 양념을 만들 때 유진이 제 옆에서 도와줬어요. 간장, 설탕, 배즙, 다진 마늘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처음 해보는 요리였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완성된 요리의 향기가 좋았어요. 이제 고기를 재워두면 됩니다. 최소 30분, 가능하면 몇 시간 정도요. 유진이 말했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만든 음식을 시식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만든 불고기가 꽤 맛있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줄리아 씨,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유진이 칭찬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오랜만에 느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배운 레시피로 제이든에게 요리해주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샤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그녀의 경고가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이든의 변화가 눈에 보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친구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제이든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땠어요? 뭘 배웠어요? 제이든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결심이 섰어요.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웠어. 오늘 저녁에 해볼까? 제이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미국 음식 대신 한국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냉장고에서 햄버거 패티 대신 쇠고기를 꺼내고 감자튀김 대신 쌀을 씻었습니다. 유진이 알려준 대로 양념을 섞고 고기를 재우고 채소를 썰었어요. 요리하는 내내 제이든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엄마, 진짜 만들 수 있어요? 제이든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두고 봐. 엄마도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을 때 제이든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비록 모양은 조금 엉성했지만 향기는 꽤 괜찮았습니다. 와, 냄새가 좋아요. 제이든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첫 입을 떠먹는 순간 제이든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엄마가 만든 불고기 진짜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혼란스러움이었죠. 이렇게 쉽게 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제이든은 평소와 달리 배가 아파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 보였습니다. 내일도 한식 먹을 수 있어요? 제이든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또 다른 요리를 시도해볼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한식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음식을 넘어 더 넓은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제이든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요.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필요했던 변화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요리 수업 날이 왔을 때 이번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지난번 불고기 성공 이후 이미 집에서 2번이나 더 만들어 봤거든요. 제이든도 매일 한식을 기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수업장에 들어서니 이번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진은 오늘은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한국 음식에 홀린 것 같네. 뒤돌아보니 샤론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수업에 올 줄은 몰랐어요. 샤론은 제 옆에 자리를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한식이 정말 건강식이라고? 난 믿기지 않아. 불편했지만 무시하려고 했어요. 유진이 수업을 시작했고 비빔밥의 다양한 나물 준비법을 설명했습니다. 비빔밥은 영양 균형이 뛰어난 한 그릇 식사예요. 다양한 채소와 적절한 단백질, 탄수화물이 모두 들어있죠. 샤론은 코웃음을 치며 속삭였어요. 결국 밥에 반찬 얹은 거잖아. 뭐가 그리 특별해? 참고 있었지만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그때 유진이 된장찌개 재료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된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에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좋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샤론이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건강에 좋다면서 왜 MSG 같은 화학조미료를 쓰는 거죠? 동양 음식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업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만든 한식에는 MSG가 들어가지 않아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발효식품과 신선한 재료로 충분한 맛을 낼 수 있거든요. 샤론은 멈추지 않았어요. 불고기는 결국 바비큐 아닌가요? 미국 음식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전혀 다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한국 전통 양념과 조리법은 독특해요. 바비큐 소스처럼 단순한 게 아니랍니다. 샤론이 또 뭔가 말하려 했지만 유진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만약 계속 수업을 방해하실 거라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학부모님들이 배우러 오신 거니까요. 놀랍게도 유진은 단호했어요. 그동안 그녀를 조용하고 수동적인 사람으로만 봤는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는 확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샤론은 얼굴이 붉어졌고 몇몇 학부모들이 수근거렸어요. 저는 그 상황이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유진을 지지하고 싶었습니다. 샤론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수업은 다시 진행됐어요. 실습 시간에 유진이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친구분이신 것 같아서. 네, 괜찮아요. 그냥 샤론은 새로운 것에 경계심이 강해서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낯선 문화의 음식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죠. 유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샤론의 태도가 실망스러웠지만 그동안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에 샤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그 한국 여자가 나를 쫓아냈어.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왜 내 편을 들지 않았어? 샤론, 넌 수업을 방해하고 있었어. 사람들은 배우러 온 거였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넌 그 외국 음식에 완전히 세뇌됐구나. 우리 전통을 버리고. 샤론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 말에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세뇌가 아니야. 제이든이 처음으로 건강해지고 있어. 그게 중요해. 전화를 끊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랜 친구와 거리가 생긴 것 같아 슬펐지만 제이든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이든과 함께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제이든은 여러 가지 색깔의 나물을 보며 즐거워했죠. 엄마, 이거 진짜 예뻐요. 무지개 같아요. 제이든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문화와 사랑을 나누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한식 레시피를 하나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비빔밥, 된장찌개 같은 기본적인 요리부터 시작해 점점 다양한 반찬들도 만들게 됐어요. 제이든은 제가 만든 한식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불고기 진짜 최고예요. 제이든이 매번 식사 때마다 기뻐했어요. 유진과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서로의 집을 오가며 요리 팁을 나누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유진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줄리아 씨,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워보실래요? 어느 날 유진이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유진의 가르침대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과정까지 배웠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김치를 담그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한식을 배우면서 놀랐던 건 단순히 요리법을 넘어 한국 문화와 철학까지 배우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음식을 통해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이든이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건강검진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제 상태가 많이 좋아졌대요.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의사는 제이든의 상태를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기 힘들군요. 제이든의 장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무엇을 달리하셨나요? 식습관 변화에 대해 설명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죠. 병원을 나오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 마트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공간이 됐어요. 고추장, 된장, 김, 다양한 나물들을 자연스럽게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마트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요즘 많이 오시네요. 한식 요리 실력이 늘고 계신가 봐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식 러버가 됐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집에 돌아와 제이든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제이든은 기뻐하며 제게 안겼어요. 엄마, 이제 배가 아프지 않아요. 정말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위해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 다양한 한식 반찬들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햄버거와 감자튀김 대신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김치가 있는 식탁이요. 제이든은 행복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창백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건강한 혈색과 에너지가 넘쳐났죠. 샤론과는 거리가 생겼지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요리 수업에서 만난 다른 학부모들과 자주 모여 요리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했어요. 이제 돌이켜보면 한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건강과 따뜻한 정이 담긴 문화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제이든의 건강을 되찾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죠. 처음에는 낯설고 거부감이 들었던 음식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됐어요.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유진과 함께 뒷마당에서 김치를 담그며 생각했어요. 음식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 있구나. 제이든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심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바꾼 건 단순히 우리의 식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동 나누기 사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